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9일 토요일 밤 10시 반입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허락을 받아가지고 전한다는 말이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TV 조선을 통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유감이 많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황교안 전 총리를 의 면회 신청을 거절했다. 누가 봐도 지금 진행 중인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황교안 전 대표를 지지하지 말라는 뉘앙스의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박근혜의 옥중 정치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집권 세력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다시 보수를 분열시키는구나. 그나마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면서 대표 경선이 재밌어지면서 일종의 컨벤션 효과로서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가서 이제 해볼 만한 게임이 됐다. 지지율 격차가 더불어민주당과 10% 이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이 이게 직접 전해지지 않고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전해졌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시절에도 자신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예가 드물었습니다. 더구나 탄핵 사태를 당하면서 태극기 시위대는 연일 그 추운 겨울에 광화문을 메우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간접화법으로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하고 옥중에서 얼마든지 바깥과 정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편지도 쓸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유영하 변호인이 나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야기다라면서 뜻이라고 하면서 전해주었는데 이게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한 건지 아닌지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어쨌든 법률 대리인이니까 일단 뭐 믿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됨으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재판 말도 안 되는 인권 유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8대0 탄핵, 저는 정당한 재판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당시에 새누리당이 좌파와 싸우던 자당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면서 좌파와 손잡은 거, 이것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이념적 배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명박 박근혜 시대를 적폐로 몰고 있는 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9년 대한민국의 국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절대 지울 수가 없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혁 지향 정부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은 동정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동정론입니다. 이렇게 전직 대통령을 다룰 수가 없다. 어떻게 박정희의 따름을 이렇게 우리 국가가 다룰 수 있느냐.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 이걸 계급투쟁론적 이념 무장 집단이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어 엎기 위한
즉 촛불혁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 돈 한 푼 받는 적이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3년을 선고를 했다. 그런 점에서 분노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저도 물론 그런 분노하는 쪽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냉철하게 봐야 합니다. 탄핵을 당한 것은 동정할 점도 있지만 본인의 정치적 실패입니다. 탄핵당한 것은 권력을 놓은 겁니다. 정치는 권력투쟁입니다. 권력투쟁에서 졌습니다. 정치에서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역사가 흘러서 역사 속에서는 승자로 다시 일어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적 패배를 했습니다. 그 정치적 패배의 큰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특히 2016년 4월 총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2016년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분열 상태가 됨으로써 바로 탄핵이 가능한 정치 구조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2016년 4월 총선의 실패는 당시에 당대표였던 김무성, 당시의 대통령 박근혜, 또 공천 심사를 주도했던 이항구 이런 분들이 져야 하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이 큽니다. 말하자면은 당이 친박 비박으로 갈라져서 공천 싸움을 한 달 동안 지리하게 하면서 유승민 의원에게 공천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주 누가 봐도 치사한 게임을 한 달 동안 하니까 국민들이 화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저히 질 수 없는 구조에서 졌습니다. 그때는 야권이 분열되었어요. 보수가 분열된 게 아니고 야권이 분열됐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입한 이 공천, 말하자면 친박 위주의 공천이 결국은 보수층을 질리게 만들어가지고 보수층이 입안하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위기가 왔는데 그 뒤에도 이 친박 세력이 다시 자신들 속에서 또 당대표를 만들고 해서 비박 계통이 원한을 품고 있다가 최순실 사건이 나니까 이 감정대로 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좌파와 손잡고 탄핵안을 통과시키게 된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의 중요한 정책에 반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종시죠. 세종시에 정부 기관을 옮겨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정부 기능이 반쪽알이 난다. 교육과학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명박 대통령의 대안이었습니다. 그 대안이 옳았어요. 그런데 박근혜 당시 의원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반대하고 해서 결국 지금과 같은 세종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도 이명박 시절에도 당시는 한나라당입니다만 한나라당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분열이 결국 박근혜 씨가 상당한 책임이 있는 더구나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친박 비박이란 말이 나오도록 방치한 것은 대통령의 실수죠. 대통령이 분열시키면 됩니까? 당을. 대통령은 통합으로 해. 통합을 가져야죠. 그게 결국은 선거 여왕이라고 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2016년 4월 총선에서 몰락시키고 말았습니다. 핵심은 분열입니다.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을 분열시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특정 후보에 대해서, 더구나 그 후보가 상당히 유력한 후보고 여론조사에서는 1등을 달리고 있는 황교안 후보를 말하자면 이거는 누가 봐도 찍지 말라는 메시지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거는 분열이 됩니다. 분열. 근데 분열이 되는데 지금 분열할 때냐 이거죠. 지금은 김정은,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면은 다 뭉쳐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면 다 뭉쳐야 됩니다. 지금은 탄핵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를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따져도 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전면에 등장함으로써 다시 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뭘 잘못하고 뭘 잘했느냐, 탄핵을 또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탄핵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은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러면 싸울 수 있는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리고 보수는 어떻게 뭉칠 것이냐. 보수만 뭉쳐도 안 되고 보수와 중도를 함께 뭉쳐야 반좌파 연합전선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어떤 공통분모를, 어떤 최대 공약수를 만들 것이냐,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한 메시지는 아주 사소한 겁니다. 뭐 의자를 드리는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협조했느냐 안 했느냐, 수임 번호를 아느냐 모르느냐, 면회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사소한 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공적인 문제에 영향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국민들이 박근혜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첫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 탄핵이 부당하다는 생각, 이것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 지금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역사적 평가는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 정치에 누구를 지지한다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애국을 해야 합니다. 정치는 누구 편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을 것이냐 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권력을 잡을 처지입니까? 그렇다면은 나라를 생각해야 되죠. 애국해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하지 말고 애국해야 합니다. 애국한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뭐냐? 보수 통합입니다. 그리고 보수를 외연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목표를 두면은 대의죠. 이게 크다란 정의를 대의라고 합니다. 그런 대의를 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신하고 행동하는 방법은 지금 이런 방식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메시지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그야말로 당당한 경쟁 속에 치러져 가지고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는 정직하고 용감하고 유능한 지도자를 뽑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문제는 재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나 저로 인해서 대한민국 70년이 부정된다든지, 저로 인해서 저의 재임 기간 중 있었던 일들이 적폐로 몰리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를 할 생각도 없고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자유한국당이 나라를 지키는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대표가 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킨 것은 참으로 잘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적은 없어요. 당적은 없지만은 그 정도 메시지는 받아들이는 쪽에서 흐뭇하게 생각할 것이고 보수를 통합하는데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를 해서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간접 메시지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직접 메시지를 보내야 되고 그리고 애국을 하셔야 됩니다. 애국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